화물기의 문이 열리자 코로나 종식 기원 효수막이 붙은 박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입니다. 예,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2만 1,000명분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사와 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76만 2,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물량은 그중 일부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약국에는 지금 뭐 몇 세트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39개가 들어왔어요. 39개가? 네, 이렇게 10개, 10개, 10개. 그리고 2개는 나갔어요. 지금 37개 남았어요. 이 약국은 입고 당일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확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이었던 확진자는 당뇨 등을 앓고 있어 위중증으로 갈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 네. 1호 처방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구에서 처음인 줄 알고 어르신한테 저희 동구에서 지금 이제 39개 약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르신이 처음이니까 잘 챙겨 드시라고 진짜 좋은 약이라고 하고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국 1호였더라고요. 최근 세계 각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전례 없는 확진자 급증을 겪고 있는 미국은 이달 초 기존에 구매한 코로나 치료제 1,000만 명분에 1,000만 명분을 더 늘렸습니다. Today, I'm directing my team to work with Pfizer to double our order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reatment courses to be delivered in the months ahead. We may need even more. That's the estimate we need right now. We've already placed the largest order in the world. Now I'm doubling that order. These pills are going to dramatically decrease hospitalizations and deaths from COVID-19.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또 한 번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이때 먹는 치료제가 유행 상황을 억제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으며 방역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 치료제들은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하거나 입으로 먹어 복용하는 식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약들은 뭐 렘데시비어나 뭐 항체 치료제 뭐 이런 치료제들은 대부분 주사용으로 개발이 돼서 주사용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또는 라게브리오 같은 이제 경구약제 중에서 효과가 괜찮은 약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임상 시험이 맞춰져서 이제 경구약제가 이제 막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사로 맞는 방식에 비해 그 먹는 방식의 치료제는 좀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을 개발할 때 경구 흡수가 잘 되게 개발했느냐, 주사를 맞춰야 흡수가 잘 되느냐 이런 차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냥 각각의 약제마다 효과가 다른 거지 그게 경구냐 주사냐에 따라 효과가 뭐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 국내에 첫 도입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한 번에 리트마트 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 총 3정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침약,
저녁약 이런 식으로 포장돼 있고요. 약은 같은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을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로 처방을 받으시는 거라 저희가 이제 매직으로 적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되는 약인 만큼 처방부터 약 전달, 관리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8시에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매직으로 좀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뭐 아침 8시에 뭐 이게 3알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대로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그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중단하지 마시고 그 5일 동안 다 챙겨 드셔야 돼요. 네네. 네, 식사랑은 관계없고요. 이런 먹는 치료제의 도입은 위중증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팍스로비드는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사망, 입원 위험을 88%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화로의 진행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병상 부족 같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진단받았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약을 투여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입원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것들인데요.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고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걸로 보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도 전망도 이 약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 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일부 조정한 형태의 방역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병상 여력도 회복되는 등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와 위험도는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입니다.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굉장히 빠르게 델타를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빠르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은 두세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정부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개발된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필요한 단백분의 효소를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단백분의 효소 자체는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재 경구치료제도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쉽게 말해 팍스로비드는 체내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때문에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임상 자료는 없으나 기전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직 불확실한 것은 이번 임상시험은 델타가 유행할 때 시행이 됐고,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그리고 전에 감염이 되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감염되셨을 때 우리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이득이 클지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고, 지금보다 재택치료 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재택 확진자들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전담 진료기관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맥주사 치료입니다. 이게 한 바이알인데 우리가 체중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용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으로 이게 한 4-5바이알, 많이 나가면 6바이알까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작으면 한 2바이알, 3바이알 이내로 조금만 들어가서 되는 그런 약이에요. 이 주사형 치료제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폐렴이나 당뇨병 같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확진자들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이거를 쓰는 걸 통해서 이제 병이 조금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한다라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올해 2월부터 많이 써봤는데, 그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걸 우리가 중등증에서 중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세 많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먼저 이거하고 다른 그냥 항생제만 치료받고 회복돼서 가신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맥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만 투약이 가능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119 타고 와가지고 보건소 통해서 연결돼서 코로나 외래진료센터에 오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상담한 후에 CT까지 보통 대개는 찍고요. CT 결과 보고 적응증이 맞으시면 그러면은 레키로나를 처방을 해요.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번 맞는 겁니까? 하루에 1시간 동안 한 번 맞는 걸로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는 달리 집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의 치료제가 도입된 건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한 방역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복귀할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팍스로비드 약을 이제 투약하기 시작하잖아요. 경구 치료제.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일단 오시면 먼저 레키로나부터 맞고 특별한 적응증이 그 문제 없다면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먹는 약을. 굳이 이런 점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주하는 뭐 맛있어? 응? 이거. 송유? 무슨요? 송유 맛있어. 진짜? 이거는 뭘까? 응? 오렌지. 춤출까? 나 춤춰? 매워? 안 매워? 안 먹어? 알았어.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세이드 모하마드 씨의 보물인 다하, 주하, 미나 삼형제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세이드 모하마드 씨는 최근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는데요. 코로나19로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은 뒤부터입니다. 아니 병원 갔는데요. 그냥 열 있나 봐요. 그냥 여기 동네 가까운 병원 갔는데요. 거기서 그냥 코로나 검사하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코로나 검사했는데 다음날 결과 나와서 그냥 양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이드 모하마드 씨의 감염 후 부인과 아이들까지 차례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때문에 5 식구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렇게 물품을 많이 제공하셨나 봐요, 생활지원센터. 네, 많이 준비했어요 거기서. 그래도 칫솔, 치약, 많이 수건, 필요 없었어요. 청소도.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거기서 아침, 빨래 점심, 저녁 셋 다 맨날 반찬하고 라면. 달랐어요. 그리고 라면도 있고. 맞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별탈 없이 지냈던 부부와 달리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저는 거기 원래 식탁에서 먹는데 맨바닥에서 먹으니까 좀 불편했어요. 저 다하 형이랑 아빠랑 떨어져 있으니까 좀 보고 싶었어요. 보지는 않았어? 진짜? 그리고 거기에서 라리가 전화했잖아 저희. 미나 어디가? 특히 아직 많이 어린 막내 미나의 경우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많은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아빠가 여기 왜 있어? 여기 옷장이야, 옷장. 아빠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아빠한테 전화해줄게, 일로 와. 제가 듣기로는 막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다고. 네, 많이 울었어요. 맨날 영상통화하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도 매일 영상통화는 하셨던 거죠? 네, 매일 영상통화 하루에 4번, 5번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 형태였는데요. 때문에 확진자들은 세이드 모하마드 씨 가족처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돼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진 건데요. 보다 익숙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저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료제도 나왔고 앞으로 격리하는 데는 치료센터 안 가고 나라 돈도 많이 안 돌아가고. 집에서 치료받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불안한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치료제는 어디까지나 백신을 보완해주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뿐 본질적인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백신과 먹는 치료제 2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겼지만 기존의 백신을 3차로 맞으셨을 때 감염 예방을 75% 또 중증화 위험을 88%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3차 접종은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감염되신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약물이 되지만은 감염 전파를 차단해주는 약은 아니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받게 될 재택 치료자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다른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라 병용 금기 약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험도에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이 확인 작업이 엄청 중요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식약처나 이제 이런 데서 많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런 병용금 약물, 이제 주의의약품 이런 약들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금지약 확인은 병원과 약국 두 곳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DUR 이제 점검 결과 어르신 사용 중지 처방 조제 불가인 의약품도 있고 금기 중복 의약품 여기 주의의약품도 있고 약품 3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예 사용 중지는 아예 처방 조제가 안 되는 거고요. 처방전을 딱 입력할 때 저장을 이제 딱 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글자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요거는 성분이 겹치는 거고, 요거는 주의해야 될 의약품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뜨니까 요거를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서도 DUR 점검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나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할 때 DUR 점검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릴 때 한 번, 약국에서 조제할 때 또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DUR은 의약품 안전 서비스로 병용 금기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지금 팍스로비드에 관련된 것도 28개 금기 약물이 DUR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팍스로비드 처방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나요? 아직 두 분은 DUR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병용 금기 약물이 뜬 분은 없었어요. 재택 치료자들에게 직접 치료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약사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됐다는 요즘.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이 과제가 이제 재택 치료자분들한테 약을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선결돼야 되는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이번 위기도 분명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먹는 치료제로 우리는 분명 방역에 중요한 무기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도입 물량이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코로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